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또 고쳤다. 기계가 갑자기 멈추는 일은 거의 없다. 소리가 달라지고 진동이 변하고 미세한 신호가 반복될 뿐이다. 그때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 라인이 서버린다. 인생도 똑같다. 몸은 인간의 첫 번째 시스템이다. 몸이 흔들리면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결정이 늦어진다. 그리고 늦어진 결정은 결국 인생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몸을 단순한 도구로 여겼다. 더 오래, 더 많이 일하기 위해 버티는 기계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니 몸은 도구가 아니라 운영체계였다.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듯 사람의 모든 가능성도 몸 안에서 순환한다. 건강을 잃으면 의지도, 계획도, 혁신도 멈춘다. 나는 매일 아침 회사 현장을 돌며 기계의 소리를 들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음이 나면 즉시 멈추게 했다. 왜냐하면 그 하루의 방치가 불량을 만들고 불량이 신용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도 같다. 피곤함, 통증, 무기력함은 신호다. 그것을 무시하면 인생의 품질이 떨어진다.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경영자처럼 스스로를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기계는 돈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은 단 한 번뿐이다. 회사는 시스템 점검을 미루면 적자를 본다. 사람은 몸의 점검을 미루면 삶이 적자가 된다. 몸의 관리에는 루틴이 필요하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자본이고 나이 들어서는 근육이 자산이다. 단백질을 챙기고 식사 후에라도 5분만 걷는 습관을 들여라. 작은 습관이 거대한 차이를 만든다. 나는 이를 유지관리의 미학이라 부른다.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보험이다. 또 하나, 몸의 피로는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긴장, 스트레스, 불안은 몸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숨을 고르곤 했다. 생각이 정리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안정되면 판단이 명확해진다. 건강은 단지 근육의 힘이 아니라 마음과 시스템이 연결되는 상태다. 50대를 지나면 누구나 말한다.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갑자기 오는 변화가 아니다. 이미 40대부터 시스템은 조용히 경고를 보낸다. 나사가 느슨해지고 회로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때마다 조금씩 정비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한다. 괜찮겠지. 내일 하자. 그렇게 미루는 사이 시스템은 무너진다. 나는 기업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배웠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징조가 있었고 그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진 것이다. 몸도 똑같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작은 통증이 바로 인생의 경고 알람이다. 그 알람을 끄지 말고 정검표를 만들어라. 오늘 몇 시간 앉아 있었는가? 물을 충분히 마셨는가? 스트레스를 어디에 쌓아두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매일 던져도 몸의 효율은 달라진다. 나는 몸을 기업의 첫 번째 공장이라 부른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회사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인생도 같다. 당신의 몸이 멈추면 꿈도, 관계도, 돈의 흐름도 멈춘다. 그러니 건강은 사치가 아니라 최고의 경영 전략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자본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몸이 없다면 모두 숫자일 뿐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의 첫 번째 시스템을 점검했는가? 운동을 미루는 하루가 쌓이면 10년 뒤에는 몸이 당신을 미룬다. 기계의 소음은 정비로 멈출 수 있지만 인생의 고장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멈추지 않는 몸,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삶의 출발점이다. 건강한 몸은 혁신의 기반이고 몸을 잃은 성공은 결국 허상이다. 나는 기업을 통해 배웠다. 몸이 곧 경영이며 건강이 곧 생존이다. 나는 평생 자본과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배웠다. 돈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의 본질은 순환이다. 멈추면 가치가 사라진다. 1970년대 초 한국의 경제는 불안정했다. 환율이 요동쳤고 전쟁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이럴 때일수록 돈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위기는 돈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였다. 나는 자본을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들었다. 쌀과 어포를 팔던 삼성상해를 방직업으로, 보험으로, 전자로, 반도체로 바꿔나갔다. 이 과정은 모험이 아니라 순환 전략이었다. 자본을 정체시키면 기업은 늙는다. 그러나 순환시키면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돈은 위험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기능을 잃는다. 그것은 단지 종이일 뿐이다. 돈을 흘린다는 것은 단지 소비를 늘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돈은 다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신뢰와 경험 그리고 생명력으로 돌아온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했다. 80세를 넘긴 선배들이 공통으로 말하곤 했다. 돈은 있었지만은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 그들은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자신을 위해 쓰려 할 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들의 후회는 분명했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결국 아무 가치도 남기지 않는다. 젊은 세대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경험을 확장시키는 연료다. 그 돈으로 책을 사고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투자다. 그 경험이 다시 당신의 지식과 판단을 키워주고 그것이 다시 돈을 움직이게 한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돈이 생명을 가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였다. 삼성의 성장은 단순히 매출의 증가가 아니라 순환의 속도였다. 돈이 돌면 사람도 돌고 사람이 돌면 기업이 산다. 그 순환이 멈추는 순간 조직은 죽는다. 나이 들어서는 더 단순해진다. 돈을 쓰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가족과의 식사, 직원들과의 저녁, 오래된 친구에게 선물하는 책 한 권, 그 모든 것이 돈이 만들어내는 가장 인간적인 흐름이다. 돈이 따뜻해지는 순간 인생도 따뜻해진다. 그리고 나는 항상 이 원칙을 마음에 새겼다.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돈이 아니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미소 하나, 그 대화 한 줄이 자녀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 돈은 흘러가도
삶의 태도는 세대를 넘어 흐른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 돈은 나를 확장시켰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었는가? 돈은 순환할 때 살아있고 정체될 때 죽는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라. 오늘 당신의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하라. 그 방향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나? 최근에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있는가? 그 돈이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자본은 이미 살아있다. 나는 평생 회사를 키우며 더 크게 더 많이를 외쳤다. 공장을 세우고 인원을 늘리고 자본을 확장했다. 그 시절엔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크기는 성장의 조건일지 모르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공간보다 온기를 찾는다. 젊을 땐 여유 공간이 주는 자유가 좋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여백이 오히려 무게가 된다. 청소는 힘들어지고 정리는 번거롭고 결국 그 넓은 집이 나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나는 수원에 공장을 세울 때 이런 원칙을 세웠다. 불필요한 설비는 과감히 없애라. 기계가 많다고 효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유지비가 늘고 관리가 복잡해진다. 공장을 가볍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삶도 같다. 쓸모없는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언젠가 쓸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는 기업을 하며 배웠다. 언젠가라는 시간은 대부분 오지 않는다. 결국 그 물건은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는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집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고 삶의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나는 한때 내 서재를 직접 정리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서류, 노트, 사진들 그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남길 것과 떠나보낼 것을 구분했다. 정리란 버림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공간이 가벼워지자 생각도 정리되었다. 공간의 무게가 줄어드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구조물이다. 정돈된 공간은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지러운 공간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듯 사람도 공간 조정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집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얼마나 편하게 숨 쉴 수 있느냐이다. 가벼운 집은 자유를 주지만 무거운 집은 구속을 준다. 정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언젠가 당신이 떠난 뒤 그 집을 정리해야 할 사람을 위한 배려다. 남겨진 물건이 많을수록 슬픔은 길어진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옷 한 벌, 서랍 하나라도 비워라.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무게를 줄여준다. 기업의 혁신이 낡은 시스템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듯 삶의 혁신도 낡은 집착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무엇을 얻을까 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하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공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숨을 쉰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나? 오늘 당신은 서랍 하나라도 비워봤는가? 집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마음만이 새로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악수를 하고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진짜로 움직인 사람은 단 3명이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 젊은 시절의 나는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인맥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사람은 많을수록 복잡해지고 관계는 넓을수록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히려 10명의 관계보다 더 강한 힘을 준다. 삼성의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던 시기엔 회사의 방향이 흐려졌다. 그러나 핵심 인재 몇 명이 뜻을 모았을 때 그 에너지가 회사를 움직였다. 신뢰의 깊이는 조직의 동력이고 인간관계의 품질이다. 나는 인간관계를 요리에 관해 비유하곤 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너무 짜면 부담스럽고 너무 싱거우면 허전하다. 내게 맞는 농도, 내게 맞는 거리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킨다. 관계의 중심을 잡는 힘은 고독을 견디는 힘에서 나온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일부러 혼자 있었다. 회의실 밖 조용한 서재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고독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사람에 둘러싸여 있을 땐 들리지 않던 소리가 혼자 있을 때 분명하게 들렸다. 고요 속에서 방향이 잡히고 방향이 잡히면 조직이 움직인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나약함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외로움은 리더의 통과 의례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자기 충전형 인간이라 부른다.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기보다 자기 내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80세가 넘은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은 줄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진심이다. 젊을 때는 인맥이 자산이지만은 나이가 들면 한 통의 진심 어린 전화가 더 큰 자산이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인간관계도 시스템이다. 과부하가 걸리면 결국 다운된다. 그러니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라. 누가 진짜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는가? 누가 당신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가? 그 구분이 명확해질 때 삶의 품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잊지 말라. 혼자 있는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좋은 책 한 권, 좋은 음악 한 곡, 한 잔의 차. 그것이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이룬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나? 오늘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한 단 한 사람에게 연락했는가?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과 대화할 용기가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나는 늘 위기 속에서 살았다. 위기는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등이었다. 그 불빛이 켜질 때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끝이다. 기업도, 사람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삼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안전한 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970년대 모두가 지금은 반도체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나라의 경제도 불안했고 기술도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 한 걸음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었다. 그 결정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지도를 바꾼 선택이었다. 도전이란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당연함에 맞서는 결심이다. 지금은 힘들다. 나이가 너무 많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런 말은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다. 그 벽을 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기업은 죽는다. 도전은 위험하지만 멈춤은 더 큰 위험이다. 혁신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태어난다. 사람은 익숙함을 좋아하지만 익숙함은 변화를 죽인다. 나는 그 익숙함을 가장 두려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진짜 늦은 순간은 도전을 포기한 그날이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멈출 때 인생은 늙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손실이 아니라 데이터다. 나는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 경험이 다음 성공의 설계도가 되었다. 실패 없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도 같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오늘 시작하라.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연필을 잡아라. 글을 쓰고 싶었다면 첫 문장을 써라. 누군가에게 미뤄둔 말을 전하고 싶었다면 지금 전화하라. 시작하는 순간 인생의 궤도는 이미 바뀐다. 나는 도전을 젊은 사람의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용기의 선택이고 모든 세대의 의무다. 60세에도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젊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의 엔진도 멈춘다. 도전은 결과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시동이다. 삼성의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됐다. 처음 반도체를 만들 때, 처음 품질 혁신을 외칠 때, 처음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다. 그러나 그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나는 믿는다. 도전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의 속도에서 시작된다. 준비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단지 한 걸음 내딛는 사람만이 변화를 만든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그 다음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나? 오늘 당신은 미뤄둔단 한 가지 일을 시작했는가? 결과가 아니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승리다. 멈추지 마라. 도전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신용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살았다. 기업의 신용이 무너지면 거래가 끊기고 한 번 잃은 신뢰는 어떤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가정의 신용은 기업의 신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젊은 시절에 나는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다. 이 일은 가족을 위한 것이다. 그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알게 됐다. 함께 할 시간이 없으면 성공도 의미가 없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회사를 남겨도 가족과의 대화 한 줄이 더 오래 남는다. 삼성을 키우던 시절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회의실에서 보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회의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식탁이었다. 짧은 식사 시간, 가족과 나눈 몇 마디가 나의 하루를 회복시켜 주었다. 가족은 인간의 마지막 공장이다. 그곳이 멈추면은 인생의 모든 시스템이 멈춘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사이의 관계는 기업의 조직과 다르다. 서류로 계약을 맺지 않아도 그 신뢰 하나로 모든 게 굴러간다.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가정이라는 시스템은 내부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 신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경영이다. 신용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약속을 지키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함께한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가족을 오래 가게 만든다. 나는 회사에서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 습관을 가정에서도 이어갔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신용은 직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가끔 돈으로 가족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보며 배웠다. 돈은 흘러가지만 사랑은 남는다. 돈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냉기만 남고, 돈이 적어도 따뜻함이 있으면 웃음이 남는다. 가족은 돈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다. 감사와 존중, 그 두 가지로 유지되는 생명체다. 나는 가끔 직원들에게 말했다. 회사의 신용은 숫자로 평가받지만 가정의 신용은 온기로 평가받는다. 가정의 온도가 낮아지면 사람은 차가워지고 마음은 메마른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의 시스템을 다시 돌린다. 오늘도 수고했어. 너랑 함께 있어서 고맙다. 이 짧은 문장들이 기업의 연설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80세가 넘은 인생 선배들이 공통으로 말했다. 그때 부모님께 더 이야기할 걸, 자식에게 고맙다고 더 말할 걸, 그 후회는 결국 감사를 미룬 시간에서 비롯된다. 감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하는 투자다. 그 한 문장이 가족의 신용을 세우고 그 신용이 세대를 이어간다. 나는 부모님께 효를 잊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용과 겸손이었다. 그 가르침이 삼성을 지탱한 기둥이 되었고 나의 삶을 지탱한 뿌리가 되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해봤나? 오늘 가족 중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는가? 그 한마디가 가정의 온도를 바꾸고 당신 인생의 품격을 바꾼다. 기업은 숫자로 남지만 가족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기억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유산이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실패로 그것을 구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멈추지 않는 인생이다. 인생의 후회는 대부분 단 한 줄로 요약된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걸. 그 짧은 문장 속에 수십 년의 시간이 녹아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남긴다. 그러나 후회가 쌓이는 방향을 바꾸는 건 오직 행동뿐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며 수많은 실수를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지켰다. 멈추지 않았다. 위기가 오면 세기를 찾았고 실패하면 이유를 분석했다. 멈춰있는 회사는 결국 무너진다.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멈춰있는 삶은 서서히 기능을 잃는다. 1970년대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국에 그런 기술은 없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 도전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내 인생의 두 번째 탄생이라 부른다. 사람은 도전할 때 다시 태어난다. 나는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지속을 택했다. 완벽은 정지된 그림이고 지속은 살아있는 흐름이다. 삶은 완벽해질 수 없다. 실수도, 눈물도, 외로움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멈추고 싶었던 날이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을 견디고 나면 다음 날은 늘 새로운 길이 열렸다. 견디는 힘이 곧 도전의 힘이고 도전의 힘이 곧 인생의 에너지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사라진다. 기업의 생존 원리는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그렇기에 나는 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새롭게 시도했는가? 이제 나이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단지 방향만 잃지 말라. 방향이 바로 당신의 신념이고 그 신념이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내 생애의 결론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겠다. 오늘 당신은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아니면 그때 왜 멈췄을까? 그 대답은 지금 당신의 한 걸음에 달려있다. 삶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배우고 시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 그것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아왔다. 성공한 사람, 좌절한 사람, 그리고 멈춰선 사람, 그들을 구분짓는 차이는 단 하나였다. 해봤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사람들은 늘 말한다. 언젠가 해볼 거예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꿈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이런 원칙을 세웠다. 생각은 계획을 만들고 행동은 역사를 만든다. 이 차이가 조직을 살리고 인생을 바꾼다. 당신의 하루가 평범, 그건 당신이 멈춰있기 때문이다. 단 한 걸음만 움직여도 하루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한다. 하지만 후회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하다. 오늘 단 하나라도 시도하는 것. 그 시도가 작더라도 그것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이 다른가? 그 질문 하나가 회사를 그리고 나를 성장시켰다. 성공은 거대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다. 작은 결심을 매일 반복한 결과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루 한 번의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바꾼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단 한 가지 단어를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도전,挑战, 감사간, 사랑하이, 배움어, 가족자, 신용, 희망, 시황, 이 단어들은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중 하나를 오늘 당신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단어에 행동을 붙여라.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으려 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내일의 주인이 된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해봤나? 오늘 당신은 마음속에 단 한 단어를 행동으로 옮겼는가?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내일은 달라져 있다. 미래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기억하라. 완벽한 인생보다 멈추지 않는 인생이 더 아름답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같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해봤나?